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뭐 지옥 같았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코스닥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10%대씩 하락을 했고, 저도 에코프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가 오늘 팔았습니다. 오늘. 원래 오늘 이제 뭐 고점 79만 원까지 갔었습니다만 79만 원에 정확히 팔면은 뭐 그거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대신에 오전에 79만 원 정도의 이제 매물벽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조금 흐름을 좀 지켜보는,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좀 지켜보다가 예,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예측한 대로 이게 흘러가 가지고, 왜 그랬냐면요. 어 오전에는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뭐 전혀 그 어떤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할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오후 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에너지가 빠지면서, 힘이 좀 빠지면서 79에서 78, 77, 76, 75 왔다 갔다, 76, 75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이 펼쳐지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오늘 장중에 계속 이거를 뭐 지켜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 76만 원 정도 달릴 때 71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차 매도, 그리고 또 66만 원 부근까지 밀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2시, 1시 몇 분쯤이었네요. 그래서 그때 다시 2차, 3차 계속 매도를 해서 결국은 다 팔았어요. 다 팔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장막판에 재매수를 했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물량보다는 뭐 한참 훨씬 적게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중에 이게 뭐야? 원인이 뭔 게 뭐가 중요하죠. 그죠? 일단 당장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이제 알고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 그 봉의 움직임이 진짜 아주 예민하게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수급이 오늘 외국인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엄청나게 장중에 팔아치우는 바람에 살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매도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확 매물 나오면 매도, 또 확 매물 나오면 매도, 이렇게 같이 움직임에 편승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오늘 생각할 때는 오늘은 이거를 이겨낼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버틴다면 지금 10% 마이너스 10%를 다 맞아, 10% 10점 몇 퍼센트잖아요. 이거를 다 맞았다는 건데, 오늘 오전에 글쎄요, 이거를 그냥 다 맞았다. 오후에 오늘 이제 3시 이후에 제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막 들어왔어요. 2시 30분 넘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때 조금 매수를 했다면 뭐 매수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원래 가지고 있던 분들도 마이너스 10% 넘게 빠진 상태에서, 이 정도를 뭐 에코프로 11% 정도 빠진 상태에서 오늘 종가 부근 66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면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근데 내일 더 빠질 수 있죠. 통상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수급이 당연히 꼬였죠. 외국인 기관이 파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많이 나왔구나. 그렇다면 지금은 좀 덜고 가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았고요. 이거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면 그냥 기준을 정해놨어야 돼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3%, 저는 마이너스 3%, 오늘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3%를 넘을 때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 출발 시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구간을 나눠놨고, 그다음에 매물벽, 이동평균선들 사이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들, 이거를 분봉 켜놓고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주요 지지라인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을 이탈하는
타이밍마다 다 강하게 이탈을 해주는 바람에 고민 없이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전고점까지 82까지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원래 1차 목표가가 73이었어요. 근데 73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서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다행이라고 보고요. 2차 목표가가 76, 3차가 79, 제가 정해놨던 그 목표가들을 오늘 79가 최고가라고 봤는데 오늘 최고가가 아마 79만 원 얼마였을걸요. 잠깐만요. 제가 아마 그 부근에서 밀렸을 거예요. 제가 잠깐만요. 최고점이 79만 원, 정확히 79만 원이었구나. 아주 정확히 79만 원이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정확히 맞췄다기보다는 그냥 그 언저리 한 79만 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79만 원 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번 그 4월 28일 날 고점도 79만 1,000원, 5월 2일 날 고점도 77만 8,000원, 그 언저리예요. 79만 원 정도. 그런데 오늘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거를 다 맞았다 그러면은 이제 11% 마이너스 11%, 그럼 원래 뭐 한 50% 정도 수익이 났고 5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11 정도는 그냥 묵고 가겠다고 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왜? 언제 계속 올라갈 거니까. 한 1년, 2년 묵히면 그냥 올라갈 거니까 이건 괜찮은데, 여기서 원래 에코프로 지금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이따가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래쪽 11선 63만 5천 원까지 밀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서 66에서 더 밀리면 63만 5천 원 정도까지 밀릴 거라고, 2시 53분에 써드렸네요. 그래서, 66만 원이 밑으로 뚫리면 이때는 11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만약에 21선 있는 데까지 60이 무너지고 50만 원대로 돌아서면은 이건 매수 기회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비중 줄여서 이제 보유하는 현금을 다 에코프로 관심주를 갖자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오늘 급락을 했는데, 급락한 이유가 뭐냐, 이제 차분히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급락한 이슈가 그러면, 이어질 이슈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가 왕창 들어왔거든요. 2시 반 이후에. 그래서 제가 3시 이후에 흐름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조금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서 저도 2차례 매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를. 근데 오늘 에코프로뿐만 아니고요. 저는 갖고 있던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반도체도 팔고 ETF들 다 팔고 바이오 ETF 다 팔고, 오늘 시장이 무너질 때, 시장이 무너졌다고, 오늘 시장은 분명히 무너졌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원래 어제 실현했으면 더 좋았겠고 오늘 오전에 실현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홀딩 끝까지 홀딩하다가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거 다시 재반등할 건가 아닌가를 보고 아니구나 할 때 파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머리 꼭대기에서 팔지 못하고 어깨쯤에서 팔 수 있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는 그 말처럼 오늘 어깨에서 팔았으면 잘한 거라고 봐요. 그 어깨라는 것은 75, 6만 원 정도 가격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오전장에서 이제 개장 이후에 9시 몇 분, 10시 몇 분 이때부터 급락하기 시작하는 12시 20분까지 이 저점이 75, 고점이 77에서 몇 시간을 왔다 갔다 했냐면은 3시간 30분 정도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12시 반 20분 넘어서 빠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빠질 때 참 너무 흥미롭게도 그러니까 3분봉상에 22평선에 착 걸리고 하면서 4번의 급락이 오늘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의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번의 급락을 거치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타이밍에 매수. 오늘 이제 다시 매수했던 자리는 환상적인 타이밍에 잡았다고 봐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일 다시 더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일단 외국인이 막판에 사기는 했지만
더 빠질 수도 있죠. 수급이 꼬인 건 맞으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번 2차 전지 위주로 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하고, 이따가 자세히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코스피는 238종목이 올랐고 662종목이 빠졌습니다. 분명히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은데 0.72% 하락. 대형주는 0.52% 하락. 오늘 코스피는 오히려 대형주들의 흐름이 더 좋았어요. 막아준 거죠. 괜찮았어요. 그 이유는 수급 때문에 그렇죠. 코스피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왕창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은 289종목이 올랐고 1233종목이 빠졌습니다. 2.79% 하락을 했고 코스닥 150은 4.06%. 야, 4% 넘게 하락을 하려면 평균 4니까 어떤 종목은 뭐 5, 6, 7, 8% 하락을 하는 거고 어떤 종목은 뭐 2, 3% 하락을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오늘은 코스닥 대형주에서 뭐 한 2% 정도 하락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선방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 올라가고 있어요. 내일 새벽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거의 동결로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죠. 근데 오늘 약간의 또 제가 요즘에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그 페드워치가 어제 95점 얼마에서 94대로 좀 떨어졌어요. 금리 동결로 보는 그 이슈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약간은 늘어났다는 것이 조금 뭔가 좀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생각보다 시장 분위기는 어수선했는데 0.56%밖에 안 올랐어요. 1278원대. 국제유가도 3.43% 올라서 69달러대까지 이제 70달러 코앞까지 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CPI 둔화 그리고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감 등으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원화 약세폭이 확대되면서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기관 매도세가 나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등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자, 2차 전지 관련주 하락 그리고 미국의 6월 기준금리 동결 예상으로 하락 마감. 뭐 동결 예상인데 왜 하락 마감이죠? 이거는 그냥 동결 예상한 건 맞고 이건 증시에는 호재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재료가 이제 소진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금리 동결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우세. 이거는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계심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수익 실현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기준금리 동결 예상으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한 거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미국 증시도 이런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기준금리 동결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그 하락을 하면서 또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 것보다는 FOMC 앞두고 이런 물량, 경계 물량이 미리 나와서 좀 떨궈 놓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기준금리 동결을 했을 때, 그 호재,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오히려 나쁘진 않다고 보고, 다만 에코프로 BM, 그리고 2차 전지 대형주들 매수하신 분들 오늘 막 10%씩, 8%씩 빠진 거 다 맞으신 분들은, 좀 그 투자의 어떤 습관이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좀 점검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마이너스 10% 11% 하락을 할 때 이걸 다 맞으면 내일 그만큼 올라가도 한 10 몇 퍼센트 13, 4%가 올라가야 본전 자리가 되니까 그렇게 올라갈 리가 없죠.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요. 일단 내일의 반등을 하더라도 오늘 이제 재매수하신 분들은 다시 또 수익권에서 다시 비중 늘려가면서 갖고 갈 수 있겠지만 다 맞으신 분들, 하락을 다 맞으신 분들은 꽤나 오랜 시간 물려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 내일은 내일대로 다시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뭐 바이오라든가 뭐 다른 아마 두각을 나타내는 업종이 새로 등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업종들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때 그 주도주들을 다시 또 좀 매수해서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소개해드렸던 골드만삭스 매도 의견 이런 것들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어제 소화 다 하는 거고 오늘은 다른 이유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천일염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이거는 뭐 참 대단하죠. 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슈들을 빨리빨리 쫓아가는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총 상위주 보면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세 종목만 빨간색.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5%대 많이 빠졌죠.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고, 자,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10.25, 에코프로 마이너스 10.95, LNF 마이너스 9.24, WCP 마이너스 6.1 이렇게 2차전지들이 오늘 폭락. 2차전지 폭락으로 오늘 소개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코스닥 흐름이라고 보고 엔터주들이 끝내줍니다. 지금 JYP 엔터가 시총 5위까지 올라오더니 오늘도 올랐고 SM도 올랐고 그러네요. 많이 올랐네요.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운수장비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동원금속 8%대, 인펙 5%대, 현대로템과 한화오션 4%대 올랐고요. 밑에 보시면 뭐 현대차나 조선주나 기아나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왔고 섬유의복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대한방직과 방림이 하한가 인디에프 마이너스 12%대 하락이 나왔고 오늘 또 이제 SG발로 이제 이 하한가 사태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이런 것들이 또 오늘 그 보도가 나왔어요.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어수선할 때 참 좀 혼란스러운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게 마련인데 지금 요즘에 이제 좀 그런 것 같고요. 음식료 담배 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코스닥에서는 한탑 19%대, 인산가 16%대, 우양 12%대 올랐습니다. 인산가 요즘에 이 오염수 방류 때문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자, 코스닥은 뭐 금융업종 제일 안 좋았는데 금융업종과 일반 전기전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아닙니까? 지금 에코프로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현대약품 3%대, 동아에스디 2%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경보제약이 마이너스 4%대, 일동제약, 바이오노트, 유나이티드제약, 영진약품이 마이너스 3%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대봉 LS 18%대, 셀루메드와 대화제약이 3%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SCM생명과학이 마이너스 8%대, S바이오메딕스 마이너스 7%대, 피플바이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파맵신이 마이너스 5%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2,170억 원 늘었고요. 과열 종목 지정 없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포스코퓨처엠, SK하이닉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금양 전부 2차전지 아니면은 뭐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대형주. SK하이닉스 오늘 마이너스 0.59 선방한 거예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JYP 엔터테인먼트 순이었고요. 거래 비중상위 종목 코스피는 이마트, 카카오페이, CJ, CGV, 녹십자홀딩스, HD 현대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나이스 평가 정보, TCK, 코미팜, 메일유업, SFA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왜 빠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수익 실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 실현이라고 봅니다. 왜? 오늘 어제 이제 제가 차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과매수 구간에 막 다 진입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건들기만 하면 뭐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수익 실현이 가장 컸다고 보는데 그 수익 실현의 도화선이 된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바이든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 업체 공장을 미시간에다가 이제 설립하는 걸 허가한다는 거 소식이 나왔어요. 뭐 지역에 이 뉴스 보면은 이 미시간주 주지사인가요? 그 이제 반대하는 뭐 지역에 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과의 어떤 그린라이트를 이제 뭐 켜겠다. 뭐 이런 거죠. 좀 그러니까 경쟁은 경쟁인데 또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들에는 오후 늦게 장 마감하고
나왔어요.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뉴스도 6시, 오후 6시 다 돼서 나온 건데, 중국이 미국의 공장 건설 가능, 2차 전지주 눈물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사, 미시간 진출 승인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 분쟁 때문에 반사이익을 노릴 생각이었던 각종 우리나라 종목들, 특히 그 최근의 흐름 보면 이제 양극재 업체들과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등등이 있었는데 이제 호재 수혜주들이 근데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자, 그러면 이 중국의 공장이 중국의 업체가 미국에 직접 공장을 설립해서 세제 혜택 받으면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뭐 양극재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악재인가 우리 증시에, 또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거를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 이슈가 이미 지난 3, 4월 달에 다 한 번 나왔다가 지나간 이슈라고 보는 그 시각도 있어요. 오늘 저 유한타증권 그 연구원이 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게 다 한 번 지나간 이슈여서 그 지속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럼 실제로 그 중국 업체들 오늘 흐름을 보면, 와, 중국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아주 반대 매수 또 반발 어떤 상승세가 나왔겠구나 하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열어봤는데 중국의 닝더스다이 영덕시대, 저 한자 그대로 읽으면 영덕시대입니다. 닝더스다이라고 하는, 우리 CATL, 뭐 캐틀 이렇게 부르나요? 뭐 어떻게 부르죠? 닝더스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닝더스다이의 일봉 차트를 보니까 오늘 시초가는 좀 올랐는데 음봉이 나왔어요. 시초가 오른 거, 우리도 오늘 뭐 2차 전지주들이 시초가 올랐다가 왕창 음봉 나왔죠. 중국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국의 FOMC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렇다고 뭐 중국 업체들은 수혜 입은 것도 아니고요. 이건 뭐 오늘 이렇게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런 소식들, 개별 소식들로 움직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FOMC 기대감에 경계감이죠. 경계감에 대한, 또는 FOMC가 너무나 명확하게 동결적으로 가기 때문에 하루 앞서서 재료 소멸 물량들이 나온 게 아니냐, 수익 실현 물량들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 종목들, 그리고 어제 매도 의견, 골드만삭스 매도 의견 보고서 나왔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이 이제 많이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비아디 있잖아요. 전기차 만드는 비아디가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음봉 나왔습니다. 시초가보다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십자 패턴의 그 캔들이 나와서 음봉이 뭐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수익 실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닝더스다이, 비아디 이런 종목들이 아까 그 소식 때문에 수혜를 입거나 그런 하루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똑같이 빠졌던 거예요. 이거는 FOMC라는 공통점, 우리도 빠졌지만 중국도 빠졌고, 그 FOMC 경계감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뭐 새벽까지 잠을 안 주무시는 분들은 이따가 이제 결과 발표를 보실 수 있겠지만, 뭐 저도 잘 거고요. 다 이제 아침에 눈 뜨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됐구나, 동결 나왔구나, 뭐 어떻게 됐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자, 페드워치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 95.8이었는데 오늘 94.2 조금 내려왔어요.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치가 여전히 높긴 높죠. 그 90%가 넘으니까. 근데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은 5.8%, 동결할 거라는 전망은 94.2%.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바로 이제 금리 결과를, 금리 인상 또는 동결 여부를 발표할 그 당일이 되니까 조금 경계 물량이 좀 나온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무더기 하한가가 나왔는데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 주가 조작 연루 의심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지난 4월 말에 SG증권발 급락 사태와 유사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오늘 벌어졌다. 그 종목들이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그리고 코스닥의 동일금속 이렇게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각에 하한가로 진입을 했다라는 기사. 이것도 만약에 그 주가 조작하고 또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큰 또 이슈가 될 수 있죠.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뭐 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수급 볼게요. 삼성전자는 오늘 같은 날에도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많이 사진 않았지만 71만 주 정도를 매수. 그리고 거래량도 1250만 주 그냥 거래가 쭉 이어지면서 주가가 빠지다가 100원 하락으로 선방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에코프로 BM은 당연하게도 외국인의 매도가 38만 주나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크게 불러왔고 거래량도 230만 주나 나오면서 29,000원이 한꺼번에 하락을 했습니다. 뭐 금투도 뺐고 연기금 사모펀드 다 뺐습니다. 에코프로도 외국인이 93,000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7만 주 정도 매도. 그래서 주가가 82,000원이란 매도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 그 낙폭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다 팔고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 줄었죠. 8,000주밖에 매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600원 하락하는데 그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외국인도 기관도 매도량을 크게 늘렸다. 그런데 주가는 200원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만 원에 그냥 바닥을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7만 300원 이제 매수해도 너무 좋은 그런 구간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위메이드도 개인만 매수, 외국인 특히 기관의 매도가 컸는데 주가가 1,000원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자, 시간에 보면 삼성전자는 0.14% 100원이 빠진 71,800원. 에코프로 BM은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에코프로 보시면 1.2% 8,000원이 올랐습니다. 67만 5천원인데 마지막 호가에서 지금 동시호가 아니죠. 그 시간의 거래 호가 보면은 뭐 마이너스 8,000원까지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8,000원을 확 올려버립니다. 마지막 호가에서. 그래서 이거는 내일 시초가의 상승과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셀트리온 0.06% 100원이 빠진 16만 4,300원. 헬스케어 0.14% 100원이 빠진 7만 200원. 이제 7만 원까지 거의 붙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위메이드 0.11% 50원 오른 4만 3,800원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 보면은 오늘도 그냥 횡보. 왜? 100원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장중에 변동성은 컸어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죠. 급락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쫙 끌어올립니다. 누군가 사줬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뭐 7만 1,000원대 이런 구간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BM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매물대 그려보면요. 매물대가 딱 지금 자리 정확하게 아주 안착을 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아래쪽에 21선 정도 21선은 뭐 25만 원쯤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25만 4천 원 지금 구간에서 약간 밀리거나 시초가에 만약에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매수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자, 에코프로도 많이 빠졌는데 에코프로는 매물대도 또 이평선 아래쪽에 11선인데 63만 5천 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 매물대도 있고 11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좀 더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그냥 일봉 차트를 보면 그런데 오늘 시간외에서 8,000원이 올랐죠. 그래서 67만 5천 원까지 올라갔고 여기서 만약에 오전 장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매물대 위쪽에 68만 7천 원, 한 69만 원 부근까지
다시 밀어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락하기 전에 어제 보시면 RSI 보시면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밀려 내려왔고요. 스토캐스틱도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가 이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주가가 좀 밀릴 만한 구간에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많이 이제 수익을 실현할 만한 구간에서 수익 실현 물량이 다 나왔다. 아주 누군지 모르겠지만 엄청 똑똑한 세력이 이제 에코프로를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은 60일선을 뚫고 내려와서 이제 120일선까지 붙었습니다. 120일선에서는 이제 더 빠지기 좀 어려운 구간, 이제는 진짜 찐바닥까지 왔다고 보고, 스토캐스틱도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해서 이제 주가가 반등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제 거의 내려온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매수 타이밍 잡는 게 어떨까 싶고요. 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FOMC 지나면 바이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0일선에 아예 붙었어요. 이제 더 빠지기 어렵습니다. 60일선 어디입니까? 7만원이에요. 7만원. 7만원, 지금 시간에 100원 빠져서 7만200원, 뭐 7만원 정도 시작한다면 내일은 시초가에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메이드는 121선 밑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지만 크게 빠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더 빠지기 어려운 저점 구간, 그러면 121선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매수 고려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는요, 좀 희한하다기보다 좀 엇갈린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빠지고 있고, 나스닥이 좀 올라가고 있고, S&P 500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느새 미국 시장 개장을 했네요. 지금 제가 이 미국 시장 개장 상황을 지금 시간도 보지 않고 그냥 막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선물 지수 좀 볼까요? 선물 지수를 보면 선물 지수를 보면 지금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좀 완전히 엇갈린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선물 지수는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습니다. 선물 지수가 다우존스가 뭐 그래도 좀 낙폭을 줄이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미국 증시가 일단 개장한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17까지 빠졌네요. 좀 17인 줄 알았더니 117이군요. S&P 500은 플러스 2.25, 나스닥은 마이너스 4, 하락 전환을 했네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개장 상황을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의 잠깐만요. 개장. 네, 나스닥부터 볼까요? 나스닥은 0.1% 하락이니까 그냥 보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우는 오히려 나스닥 마이너스 0.11, 네, 그렇죠. 0.1, 잠깐만요. 이게 좀 느려가지고, 나스닥 마이너스 0.14, 지금 조금 낙폭을 키우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종목별로 좀 볼까요? 종목별로 보면은 테슬라 마이너스 1.13, 이제 고점에서 조금 눌리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13, 뭐 약보합권에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론 0.28, 반도체는 좀 괜찮을까요? 인텔 보합이네요. 인텔은 정확하게. 그 다음에 2차전지 리비안 마이너스 0.33, 루시드 그룹 0.92% 상승 중이네요, 지금.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핫한 니콜라 10.5, 지금 오늘도 10.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만에 100%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니콜라가 그다음에 니오도 좀 최근에 핫한데 오늘도 1.46% 상승 중. 샤오펑도 3.5% 상승 중. 지금 2차 전지는 중국도 좋고 다 좋아요. 파이자 마이너스 0.5, 머크, 보합. 바이오는 보합권인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조금 좀 엇갈리는 상황이고 반도체는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따가 그 FOMC 결과를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결과를 발표하면서 좀 매파적 발언이 나오느냐 아니면 좀 희망적인 소식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거 말고는 뭐 더 주목할 만한 이슈가 아예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FOMC다. 그리고 FOMC 이후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